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근데 요번에 그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상한가를 빵 쳤는데요. 그 이유가 그 이스트 벤처스라는 그 인도네시아 벤처 캐피탈과 함께 동남아 펀드를 만든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렇습니다. 최소 1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대 2억 달러 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 펀드를 만드는데요. 주로 동남아 지역에 투자를 하는 펀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억 달러짜리를 우선은 만들고 여기서 모집된 자금들이 많으면 2억 달러까지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SV 인베스트먼트의 매수세가 몰린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이 SV 인베스트먼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자를 잘하는 알짜배기 그 투자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빅히트 같은 그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회사에 투자도 했고 하면서 여기에서만 27배의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업체나 뭐 IT 같은 데에서도 투자를 잘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SV 인베스트먼트는 꾸준히 펀드를 결성해 왔고, 그 펀드 규모가 이제는 누적으로 해서 한 1조 원이 될 정도로 이 펀드를 만드는 걸 잘하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 2020년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결성 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 투자 조합을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수익도 잘 내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꾸준히 내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그 AI 테마 바람을 타면서 여기에 관련된 그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에 투자했다는 게 부각이 됐는데요.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차세대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기로 한 회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벨리온의 그 향후 투자 수익이 또 급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죠. 왜냐면 이 리벨리온에 대해서 초기 투자를 그 시리즈 A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리즈 B 투자에서도 추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큰, 그렇기 때문에 SB 인베스트먼트는 말 그대로 이 리벨리온 투자를 통해서도 또 꽤 상당한 투자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 그 1분기 실적, 이 회사는 이제 그 3월 결산 법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가 1분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 투자조합 수익이나 보면 수익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67억 정도,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그래도 67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그 매출에서 영업이익도 한 11억 정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과 비교해서는 좀 실망스럽죠. 작년에 27억 정도 1분기에만 실적을 냈었지만 올해는 이제 11억 정도니까 그 순익 그 비율이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대 주주가 27.27%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경영권이라는 30%보다는 조금 모자란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면 자사주 매수와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90억 정도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0억 정도는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업체가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가 2024년 10월 25일 이후기 때문에 지금 발행을 한 이 100억의 전환사채는 그때까지 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저 조정 가격은 1320원인데 실제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가액은 1885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주가는 2500원대 정도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 이 납입일이 그 2023년 10월 25일이기 때문에 9월 27일 날 이 청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약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관련돼서 오늘 그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들이 시장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빵 쳤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를 최대한 지금 그 전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끌어올려야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100억을 순순히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SV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9월 27일 날
이 청약이 제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납입일인 10월 25일 날 제대로 돈이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약일과 납입일이 하루 이틀 정도 차이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경우는 특이하게 납입일이 10월 25일 날로 한 달여 정도 후에 납입일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그만큼 요즘 자금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조기상환 청구권과 매수인의 매도 청구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조기상환 청구권은 말 그대로 이 사채권자가 이 회사의 주식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사채권을 말 그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미리 갚아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거고, 또 매도 청구권은 이 사채를 발행한 이 SV 인베스트먼트 경영진들이 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를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다시 사겠다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러한 권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자도 매도자도 모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이 채권을 조기 상환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최저 조정 가격, 여기 보면 1320원이라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환 청구 기간이 2024년 10월 25일부터이기 때문에 이 전에 이 최저 가격인 1320원대의 전환 가격을 낮춰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10월 25일 납입일 이후에는 SV 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 1320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 1420원을 찍고 그러면 그 최저 가격으로 1320원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게는 굉장히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SV 인베스트먼트의 2023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이 회사는 3월 결산 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2,5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아주 쉽게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상장 이후로 줄기차게 계속 주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기성 매수세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게 이제 전환사채 100억을 이 시장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이 청약을 할 수 있고 납입일에 납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주가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납입일까지는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납입일 이후에는 전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접근하시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창출사들은 펀드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와 그 만들어진 펀드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기업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동남아 펀드를 만든다는 게 그거는 펀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남아 펀드에서 만들어진 돈, 한 1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이게 뭐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같이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그 업체에 투자한 것처럼 이 회사의 그러한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는 주가가 상장 이후에 계속 줄기차게 하락했지만 하락한 것만큼 이 기업에 대한 이 뭐랄까 가치랄까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간이 점점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창수사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좀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펀드를 만드는 게 다른 저금리 시기보다는 굉장히 적어집니다. 줄어들고 펀드 규모도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금리 시장에서는 창수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또 펀드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좋아지지만, 금리가 오를 때는 오히려 이런 자금을 모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펀드 규모도 작아지고 투자 조합 수도 줄어들고 PEF 같은 것도
적게 결성되고 그래서 이제 실적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창수사에 투자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과 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꼭 챙겨봐야 할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나면 향후에 다른 종목도 전환사채 발행할 때 주의해서 보시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